타격했습니다. 최대 25만 톤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러시아군의 주요 연료 공급처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병참기지이자 자금줄인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해왔는데 그 뒤엔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감행하도록 미국이 긴밀히 관여해왔다는 겁니다. Детально працюємо з Америкою, щоб посилити нас, нашу ППО, наші активні дії, нашу далекобій.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까지 타격 가능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러시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토마호크 지원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 다만 이 문제를 러시아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ight have to speak to Russia, to be honest with you, about Tomahawks. Do they want to have Tomahawks going in their direction? I don't think so. 크렘린궁은 토마호크의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ракета с большим радиусом действия взлетает и летит. И мы знаем, что она может быть в ядерном исполнении. Что думать 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럽 각지에 비축된 미국의 핵무기를 전투기에 탑재하는 핵 억지 훈련에 돌입했고 러시아는 자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위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멕시코에서 지난주 폭우의 영향으로 홍수 사태가 이어지면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모두 129명으로 늘었습니다. 멕시코 구조당국은 현지 시각 13일 중부와 동부에서 최소 나흘 넘게 주택가를 중심으로 침수 상황이 이어졌다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64명, 실종자는 최소 65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수천 명의 군인과 군용 보트, 헬기까지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지에선 당국의 구조 작업이 더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산호초가 생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개 나라 과학자 160여 명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도씨 올라서 산호초의 열적 임계점인 1.2도씨 상승분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최근 산호초들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사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서 1.5도씨 상승할 경우 산호초는 멸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201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년 전보다 14.7%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대로라면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의 감축률은 20%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됩니다. 네, 성층권의 오존층은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파괴됐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지난 40년간의 자료를 봤더니 최근 그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문대처럼 생긴 건물에 들어가자 돔이 열리더니 관측 장비가 가동됩니다. 햇빛을 분광기로 분석해 하루 3차례 성층권의 오존층 두께 등을 재는 건데 1985년부터 관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0년간 서울 상공 성층권의 오존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제적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한 1987년 이후 증가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엔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일부 국가의 불법 배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도 오존층 회복의 걸림돌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면 성층권은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파괴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잘 만들어지고요. 오존층의 회복이 더뎌질수록 몸에 해로운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존층이 그만큼 얇아짐으로써 유해한 자외선이 이제 지상에 더 내려오게 되고요. 북반구 중위도에서 오존층이 1% 엷어질 때마다 피부암 환자가 2%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오존층 회복 속도론 서울 상공은 2040년, 남극은 2060년은 지나야 오존층이 완전히 복원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연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에선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선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한낮에도 종일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가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1도,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지나고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 제한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국민들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 공간 제도도 정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범죄 대응 인력을 줄인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14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되는데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HBM 출하 증가와 범용 D램 가격 상승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반도체 시장이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행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1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D램 가격 상승 등 반도체